의정부시가 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의정부시는 민간 투자 여부 등 사업 계획을 백지 상태에서 시민들과 소통해 결정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시민단체에서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것 같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연천군은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살처분을 진행하고 전염병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항의하다가 법적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가 지역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최대 12만 원까지 환급해 줍니다. 대상은 만 13세 이상, 23세 이하의 경기도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시가 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의정부시는 민간 투자 여부 등 사업 계획을 백지 상태에서 시민들과 소통해 결정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하지만 시민단체는 의정부시가 공약과 달리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것 같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화상 연결되었습니다. 자, 이 기자, 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의정부 장암동에는 공공하수 처리장이 있는데요. 1호기부터 3호기까지 있는데 1호기는 지난 1987년에 건설된 이미 사용기한 30년을 넘긴 노후시설입니다. 특히 지난 2016년 한강유역환경청이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 기준을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죠. BOD 기준으로 10mg/L에서 3mg/L로 강화하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오는 2030년에는 한강 본류로 유입되는 지천 인근 공공하수 처리 시설의 방류 수질 기준이 더욱 강화되는데요. 때문에 의정부시는 현재 노후된 시설로는 강화된 정화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화 사업의 민간 투자가 지금 갈등의 핵심 사안인데 민간 투자 백지 검토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공공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의 예상 사업비는 약 2,500억 원입니다. 꽤 많죠. 이에 의정부시는 자체 재정으로는 사업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2021년 민간 투자 방식으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자가 시설 운영을 30년간 맡고 이익이 발생하면 투자자와 지자체가 이익을 공유하지만 만약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정 부분을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이른바 BTOA 방식인데요. 시민단체가 여기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간 투자로 진행될 경우 요금 인상과 관리 부분에서 자본 논리에 따라 투자자의 입맛에 맞춰 휘둘릴 가능성이 크고 특히 수익 보전을 해줘야 할 경우 향후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 주제는 의정부시장 선거에서 핵심 어젠다로 작용했고 당시 후보였던 김동근 의정부시장도 민간 투자 방식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백지상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지금 핵심 어젠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공약과 달리 민간 투자 방식으로 이미 뜻을 정한 것 같다면 시민단체가 지금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12월 27일이죠. 의정부 시민회의 등 지역 15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공공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을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의정부시는 공공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와 관련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공론장,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정책 워킹그룹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의정부시가 두 자리 모두에서 민간 투자로 이미 사업 방향을 결정해 놓고 이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 측의 주장입니다. 특히 워킹그룹의 경우 시민단체는 4차 모임부터 참여했는데 이미 시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3차 모임까지 진행하며 민간 투자 방식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요. 시민단체는 의정부시의 재정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민간 투자 방식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단,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백지화 재검토를 공약했던 만큼 재정 투자 방식의 가능 여부와 민간 투자 방식으로 진행하더라도 우려되는 부분을 제거할 보완책 등을 시작부터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했어야 맞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최경호 의정부시 시민회의 대표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불가피하게 민자 투자를 갈 수도 없다는 입장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재정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더 노력을 해보자. 그리고도 안 되면 민자 투자로 하는데 그 민자 투자 자체도 그대로 고수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민간업자에게 돈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총 견적도 낮추고 불효불급한 시설은 다 없애고. 네, 시민단체 목소리였는데요. 그러면 의정부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의정부 씨의 답변은 민간 투자 등 사업 계획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다입니다. 그 재정상 문제도 있고 앞서 민선 7기 집행부에서 법적 절차에서 민간 투자 방식을 추진했던 만큼 그리고 환경부 등 정부도 이에 동의했던 만큼 의정부 씨와 전문가 집단이 재검토 과정에서 민간 투자 방식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민간 투자로 가자고 결정된 것은 아니다. 주민 공론장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고 시민단체의 반대 기자회견도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논의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게 의정부 씨의 입장입니다. 특히 워킹그룹 4차 모임부터 시민단체가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를 배제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가 원하는 만큼 워킹그룹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의정부 씨는 시민 공론장과 워킹그룹을 진행 중인 만큼 이곳에서 의견을 최종 조율해 사업을 재정 투자로 진행할지 민간 투자로 진행할지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까지는 시민 의견이 완전히 모일 때까지 무기한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앞서 2030년부터 방류수의 환경 기준이 강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행정 처리에 2년, 공사 기간에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때문에 의정부 씨는 데드라인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도출해주길 희망하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천군은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독감이 발생하면서 살처분을 진행하고 전염병 확산 차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해당 농장에 방역 차량 2대를 투입해 농장 주변과 주변 도로 소독을 진행했는데요. 연천군은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24시간 이동 중지를 명령하고 AI 발생 농가와 500m 이내 농가 2곳에 닭 14만 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마쳤으며 비상 방역 초소 2곳을 설치해 추가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층간소음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 많을 겁니다. 항의 과정에서 법적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함철성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 법률사무소 서준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예, 층간소음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층간소음 문제로 공동주택 건물 내부에 항의 전단을 부착한 주민이 전과자 신세가 됐다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실제 춘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소수의 가구만이 사는 원룸에서 이웃 간의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A씨가 B씨 부부에 대하여 층간소음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이웃들에게 무례하다는 내용으로 항의하는 전단을 건물 곳곳에 부착하여 B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전단 내용만으로 항의의 대상이 누군지 특정되지 않았고 그런 이유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이들의 거주지가 소수의 가구만이 사는 원룸 건물로 피해자가 충분히 특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의 표현이 피해자들의 행동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또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어린아이를 꾸짖은 남성이 아동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꾸짖었길래 A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윗집 주민 B씨에게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B씨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는데 A씨는 B씨의 4세 자녀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갖다 대며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럽니? 너 엄청 뛰어다니지? 라고 따졌습니다. 이에 놀란 B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려 하자 A씨는 문을 가로막고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B씨를 벽으로 밀쳤고 이 모습에 B씨의 7세 자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일로 A씨는 B씨에 대한 폭행치상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을 약식 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법원은 A씨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며 A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참 이게 소송과 재판까지 간다면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계시는 경우 우선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게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관리사무소를 통해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소음 발생의 중단 등 적절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와 같은 요청 사실은 추후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안타깝게도 아파트 관리 주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소송이나 조정과 같은 법적 분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층간소음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 및 녹음 자료 등의 확보, 가해자에 대한 내용 증명 발송 등 사전 준비 조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소송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 단계부터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과 조력을 받으시기를 조언해 드립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지역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최대 12만 원까지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경기교통공사는 오는 2월 15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접수를 받는데요. 대상은 만 13세 이상, 23세 이하의 경기도민입니다. 신청자는 2022년 경기버스 이용 실적에 한해 최대 1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와 경기교통공사 콜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